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도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보는 눈을 키워드렸다면 2부도 역시 스터디 상담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종목을 보는데 눈을 키울 수 있는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377-2-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제가 문제가 많은 종목이나 내가 해석이 어려운 종목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저기 코리안 리어. 네, 매수가 비중은요? 7,000원에 20%요. 이 재보험사라고 하거든요. 코리안리는 예. 혹시 알고 있죠? 예, 재보험사.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예. 다시 예. 보험을 드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예. 이 회사는 실적이 되게 좋아요. 코리안리 같은 실적 좋다고 그러던데 시총이 1조 2천억에 저기 순이익이 한 4천억 넘는다고 그러던데요. 네네, 좋아요. 예. 나쁜 건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수혜주를 받는 기업들 중에 뭐 증권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뭐 재보험사도 있고, 근데 이 코리안리 같은 경우는 재보험사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이 남들 기업들보다는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이 좀 있어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지 않으면 이 재보험사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순이익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현금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네. 우리 선생님이 궁금해하시는 건 어떤 거세요? 요게 지금 중장기로 보고 있는데요. 네네. 저기 연말에 20% 무상도 있고 해서 네. 요거를 좀 배당도 6% 정도 있어요. 배당 나오고 좋아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중기적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중기적으로 가져갈 때 이제 지금 우리가 선생님하고 저가 얘기한 거는 모멘텀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유를 찾았다면 또 하나로 봐야 될 거는 가격이 부딪히는 라인들이 있어요. 예. 가격이 부딪히는 라인은 뭐냐면 기존에 오랜 동안 이 주식을 사가지고 손해보는 사람도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구간이 설정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구간이 지금 1차적인 구간이 바로 지금 이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부딪히는 가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최근에 보면 여기 8,5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계속 여기서 머금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건 뭐냐면 여기에 매물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 보면 제가 노란 박스를 쳐놓을게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뭐가 있어요. 여기도 못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예. 여기도 이렇게 못 올라가고 이 구간이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밀렸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을 우리가 무슨 구간이라고 하면 매물 구간이라 그래. 매물. 예. 매물 구간. 이 매물을 넘어가면 다시 또 새로운 시세가 나와요. 그래서 이 라인은 변곡 라인이에요. 가격으로 봤을 때. 근데 이번에는 넘어갈 확률이 많아요. 왜?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월봉을 보는 거예요. 월봉. 이게 뭐라고 그러냐? 월봉이라 그래요. 월봉이라는 거는 그동안 역사. 달의 봉 아니에요? 달의 그치, 봉. 달봉. 그러니까 달봉, 그죠? 네. 한 달에 만들어진 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역사를 한 달에 봉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월봉을 보는 이유는 위치를 보는 거예요. 이 위치는 뭐냐면 여기 고점. 봐봐, 여기 고점이면 머리가 몇 개예요? 하나, 둘, 몇 개예요? 3개. 그죠?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자면 머리가 몇 개? 3개. 이걸 뭐라고? 예, 삼천장이라 그래요. 삼천장. 머리가 하나, 둘, 셋. 이걸 놓으면 쓰리바닥이래요. 바닥이 하나, 둘, 셋. 위에서 삼천장은 되게 안 좋은 거고요. 밑에서 바닥이 3개 나온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종이라고 들어와요. 삼천장에 나오는 종목은 거의 가격이 얼마를 빠지냐? 50% 정도 빠져요. 거의 다 50% 빠져요. 고점 찍고 이 가격이 어디까지 빠져? 50% 빠질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 가격이 어느 가격이냐라고 했을 때는 딱 중간 언저리에 있어요. 그죠? 여기 가격과 이 고점과 저점의 중간 라인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그러면 이 자리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 종목 10,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를 보더라도 이 가격을 넘어가는 건지를 보고 체크하고 우리가 봐야 돼요. 이 가격을 넘어갈 거냐 안 넘어갈 거냐라는 건 수급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냐? 이 자리는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개인이 사주는 게 좋아요? 외국인이 사주는 게 좋아요? 기관이 사는 게 좋아요? 메이저들 사는 게 좋죠. 그렇죠. 기관이나 외국인들. 그러면 기관들이 외국인들을 사고 있는지를 봐야죠. 근데 사고 있어요. 누가? 외국인.
외국인들 많이 사고 있잖아요. 계속 사고 있잖아요. 이게 빨간 게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 개인보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산다는 거는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어디까지 보는 거냐? 이제 9,000원, 10,000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몇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000원, 10,000원이요? 네, 9,000원. 그러면 네. 저기 무상을 처음 받아봐서 그런데 네. 20% 받으면은 배당락은 저기 어느 정도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 정도 되면 따져봐야겠지만 그 배당락에 대한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정이 난 상황인 건가요? 네, 이 정도. 결정 났어요. 네, 그러면 저기 11월 21일 기준으로 20%래요. 아, 그러면 그 전에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무증을 받지 말고 지금 들어왔나요? 아직 안 들어왔죠? 매우 다음 달에 들어와요. 아, 그러면 그 전에 받고 나서 그 다음 날인 받기 전에 시세가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때 팔아라고요? 12월 12일이라고 하네요. 지금 10일 징조상장이. 그러니까 그 전에 시세가 많이 나오면 그냥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건 얼마 정도 보세요? 10,000원, 9,500원에서 10,000원? 9,500원에서 지금도 수익을 많이 나지 않았어요? 조금 났어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9,000원에 500원에서 10,000원 정도 오면 그때 수익을 챙기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때가 머리 때 같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진성T 씨. 반갑습니다. 자, 진성T 씨요? 12,400원에 20%.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네옴시트도 아직 남아있고, 캐터필러도 주가가 괜찮고 해서 샀는데, 계속 떨어지네. 이 중장비 관련, 유압 관련, 중장기 이쪽이거든요. 진성T 씨는. 근데 이렇게 잘 봐봐요. 이게, 이 회사는 스모킵이라 그래요.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경기도 많이 타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그다음에 시총도 어때요? 작아요. 시총이 작다는 거는 변동성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변동성이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이 모멘텀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이유와 그다음에 이 가격에 부딪히는 것을 두 개를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은 여러 가지 재료인 거잖아요. 그 재료가 먼저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사기 전에는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현재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는 이 검은 라인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이 검은 라인을 한번 보세요.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을 봐봐요. 어때요? 라인들이? 60일 라인 밑이죠. 그러면 어때요?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많이 있을까요? 떨어질 확률도 있지만 이제 다시 올라갈 확률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는. 그렇죠. 여기도 보면 여기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떨어지고 검은 선 밑에서 거의 떨어질 확률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떨어지는 확률이 많이 있는 거고, 그죠? 여기 맞죠? 떨어지는 확률이 많이 있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재료가 레움시티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쪽에 매기가 안 붙고 있잖아요. 한번 해먹었었잖아요. 테마가 한번 시세를 세게 냈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경기도 보고, 굴삭기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도 봐야 되고, 중장비 같은 경우는 미국 경기도 봐야 되고, 특히 중국 경기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진성T 씨는 어느 쪽을 잘 봐야 되냐면, 인프라코어,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잘 봐야 돼. 그 주가가 어때요? 계속 빠지고 있죠. 같이 가요, 이 종목하고. 같이 가지. 근데 그것 빠지고 이것 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기대하기에는 좋지 않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가라는 거는 좋은 게 있으면 먼저 반영되고, 그게 나오면 떨어져요, 주가라는 것들은. 이것도 항상 움직였던 게 이제 경기죠. 굴삭기 쪽, 중장비 쪽 경기 자체가,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런 테마를 붙어서 가지고 단기는 움직였지만 지금 어때? 그 테마가 시그러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한 6개월 보고 있는데. 저는 굳이 이거 더 사지는 말고요. 이 종목을 더 살 건 아니신 거잖아요. 이건 시간을 좀 더 두고 다른 종목으로 눈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시간까지 좀 걸릴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그쪽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다는 거는 이 종목은 지금 인기가 없어요. 얘가 움직이려면 뭐 해야겠어요? 호재가 있거나 뉴스가 있거나 거래가 들어와야 돼. 거래가 들어와야 가격이 변동이 될 거잖아요. 근데 네, 이 종목은 어때요?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이 거래가 없으면 시드는 거죠. 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고 파려는 사람들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언제 움직일 거냐라고 예측한다면 이 거래가 들어와야 돼요. 그다음에 뉴스가 좀 좋은 뉴스가 나와야 얘는 움직여요. 그 전까지는 안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보고 있는데 제가.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 종목은 11,000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 주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명신산업이고요. 네. 19,900원이요. 아, 이 종목도 진짜 우리가 뭐라 그래야 개인들이 매매하기는 진짜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힘들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욕심부려가지고 네. 못 팔아가지고 수익 났었나. 아, 그러셨어요? 네. 어차피 지나간 얘기인 거라 좀 후회는 스럽지만, 그죠? 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가격이 왔는데 못 팔았어요 라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안 판 거예요. 못 판 게 아니고. 안 팔았어요. 네, 맞죠. 더 갈 것 같으니까. 네. 근데 이 종목의 성격, 우리가 주식을 보면 사람을 상대할 때 성격이 있죠. 네. 있지 않아요? 있어요. 다 다르죠. 네. 종목도 다 달라요. 이 종목은 변동성이 센 종목이에요. 그래서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잘 잡으면 시세를 막 크게 낼 거고 못 잡으면 정말 힘들게 만들어요. 이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명신산업은 테슬라 납품 전기차 관련주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부품 쪽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테슬라가 많이 움직여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제는. 네. 그렇죠. 미국 시장 네. 전기차가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네. 다운 사이클이라 그래요. 주가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시점에 되면 올라가고 어느 시점에 되면 떨어져요. 이게 이제 사이클이라 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 떨어질 때는 다른 종목이 올라가고 다른 뭐 좋은 재료가 나와도 안 움직여요. 그걸 네. 뭐라 그러면 조정이라 그래. 추세가 꺾였다라고 얘기하거든.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매번 볼 때 똑같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볼 때 60일선 추세를 보라 그랬잖아요. 시커먼 것들 밑으로 내려와 있죠.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은 어디예요? 떨어지고 있어요. 나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데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다음부터는 요 떨어지는 자리에 사는 거 아니에요? 안 사면 되잖아요, 이제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 실적이 네. 좋거든요. 근데 안에 왜 미리 반영이 돼서 그래요? 이걸 선반영이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 반영된 거를 우리가 선반영 해봐요. 선반영. 네. 선반영 된 거는 이제 피크아웃이 나와요. 이제 조정이 들어와요. 모든 종목이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반등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때 되면 파세요. 예, 2만 원 정도까지. 제가 이거를 예, 예. 원래 12월 말까지 네. 만 봤어요. 왜냐면 제가 이 투자한 돈은 그냥 저축해놨다 하고 그때 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라는 건 어쨌든 그 돈이 급한 돈이잖아요. 12월에 빼야 되는 돈이잖아요. 네. 그 돈은 안 붙어요. 살이 안 쪄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급한 돈이라 여윳돈이 아니면 그때 되면 좀 희한하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뭐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돈을 보면 희한해요. 이 돈이 급한 돈인 거잖아요. 12월에 뺄 돈은 절대 나한테 그 살을 쪄주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거의 뭐 대놓고 있지만 또 희한하게 그 시기가 되면 주가가 더 떨어져 있어요. 네. 누가 보는 것처럼 신기하게 누가 시킨 것처럼 그렇게 돼요. 다 보는 것 같아요. 예, 그쵸, 맞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급한 돈으로 주식하지 마시고요. 그게 잠깐 돈의 여유를 가지고 더 큰 거를 바란다는 거는 욕심이 붙어버리면 주식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하실 올해가 때는 갔죠, 이거? 네, 아니요, 좀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좀 갖고 있어봐요. 이제 바닥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들어오면 2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보고는 나오지 마세요. 시간이 좀 걸려도 전기차의 모멘텀은 이제 이 전기차 산업 자체가 비수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전기차 뭐 2차 전지도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뭐 펫배터리, 그다음에 2차 전지 부품 관련주도 다 빠지잖아요. 그거는 전기차가 이제 겨울 때는 비수기라 판매가량이 많이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뭐 시세를 많이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전기차 관련주들은 배터리 관련주들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러거든요. 많이 떨어졌던 과대 낙폭으로 올라올 때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그게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니까요. 그때 팔고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어느 종목이세요? 한국콜마요. 한국 콜마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 42,500원에 10화요. 사신 이유는요? 사신 이유는요, 수익 보려고요. 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손실 봤어요? 손실은 아직 아닌데. 네, 금방 나왔죠. 네, 어저께. 화장품 관련주들이 날벼락 맞았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 진짜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예, 진짜 어려워요. 주식이 뭐 내 맘 같지 않고 뭐 내가 잘한다라도 상황이 안 되면 그다음에 내가 너무 내가 막 다 잘 봐. 근데 또 시기가 안 맞으면 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되게 어려워요. 뭐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금요일 날 화장품 관련주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악재 때문에 이렇게 날벼락을 맞았어요. 근데 실적은 좋아요. 네, 실적은 좋아도 이제 업종 자체가 타겟을 받은 거잖아요. 금요일 날. 뭐 한국 콜마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밀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중간중간 올라갈 때 잠깐 우리 산을 이렇게 올라가려고 생각하면 백두산을 올라가려면 한 번에 다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뭐 올라가다 쉬고 올라가다 쉬고 올라가다 쉬면서 정상에 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주식도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별의별 이슈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올라가는 추세 자체는 꺾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그동안 많이 화장품 관련주는 되게 소외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한 2년 내내? 그러니까 이 사이클 자체가 위쪽이에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기저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들이 조금 더는 개선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화장품 관련주나 화장품 관련주, 중국 관련주는 이 외교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긴 해요. 상반기까지요? 네, 계속 끌고 가면 나쁠 것 같잖아요.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순환 사이클을 돌아가는 거거든요. 업황도 마찬가지로 회복 국면이라고 봐요. 우리가 중국만 봤던 게 이제 일본도 보고 미국도 보고 여러 가지 판로들이 많이 이렇게 펼쳐지는 단계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도 제가 볼 때는 외교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을 수 있으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건 어떨까요? 6만 원 이상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는 6만 원 받거든요. 네, 6만 원이 거기에 매물이에요. 전고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떨어지네요. 6만 원까지는 맞고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 추세라고 그래요. 이 추세 한 번 만들어 추세는 깨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한 번 더 저 추라이 할 거라고 좀 봅니다. 이게 이제 6만 원짜리거든요. 여기가 매물이 좀 많이 있어요. 다시 이 자리를 추라이해서 움직이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우리가 오랜 동안 행보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단단한 자리예요. 이 가격을. 그렇기 때문에 산안을 만들었고 여기 또 산을 만들었고 다시 레벨업 할 수 있는 자리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뭐 그냥 6만 원대까지는 홀딩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까지 6만 좀 넘어봐도 되겠네요. 그 전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놀라지 마세요. 놀랬었어요? 조금 놀랐어요. 왜요? 갑자기 풍 떨어지길래. 이게 뭐 주식이 풍 떨어졌다 풍 올라갔다 하는 거죠. 그러게요. 맨날 뭐 떨어지면 뭐 떨어지는 대로 보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보는데 추세. 이 가격이 이렇게 사이클이라 그래. 이렇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이렇게 훅 떨어졌다 이제 올라가는 뭐예요? 업사이클. 이 자리가 나쁜 것을 다 반영된 거예요. 그 주가가 안 좋은 것들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좋은 자리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라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6만 원 끌고면은 그 위에 매물이 없네요. 없어요. 뚝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번에 레벨업이 됐을 때 여기서 한번 맞았어요. 그건 소화를 한 거라고 보고 다시 한번 추라이 한 거기 때문에 다시 내려갔다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홀딩. 겁먹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현대 엘리비요. 매수가 비중은요? 10%고요. 네. 46,000원입니다. 직접 사셨나요? 아니요, 이거 꽤 오래됐고요. 네. 추가로 해가지고 한 30%까지 갖고 있다가 네. 지금 한 45,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다 매도하고 10% 남긴 겁니다. 그래요?
더 끌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세 전환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추세 전환 됐다라는 것들이에요. 추세 전환은 거 뭐냐면 이제 하락 파동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고점 대비 이게 몇 년 빠졌냐 이렇게 보면 이런 대형주들은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이 가격의 위치가 어디냐? 그다음에 이제 몇 년 빠졌냐? 가격은 몇 년 조정이 줬냐? 이거 한번 보세요. 고점 찍고 얼마 빠졌어요? 몇 년 빠졌어요? 이게? 몇 년? 한 3년. 2년 찍고 3년째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2년 빠졌잖아요. 여기 2022년부터 여기 12월 찍고 23년부터 올라왔잖아요. 예. 예, 이게 사이클이 주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형주 주기는 거기다 보면 고점 대비 얼마를 빠졌냐? 그다음에 가격은 얼마 빠졌냐? 기간은 얼마 빠졌냐? 이게 보통적으로 보면 이런 그 고점을 잡은 종목들은 대형주는 한 2년 빠져요. 거기가 저점이에요. 이게 이제 가격 기간 조정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또 가격은 얼마 빠졌냐? 고점 대비 얼마 빠졌냐? 이게 언더퍼포까지 나온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업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55,000원까지는 볼 수 있는 자리예요. 뭐 좀 하나 이쪽을 이게 원래 대북주로 묶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죠. 예. 그러니까 예. 현대상선이나 현대엘리베이나 이런 그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들은 이 기업의 펀드메탈보다는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희석됐어요. 예. 이제 이 회사가 대북주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펀드메탈 실적 받쳐주고 이런 것들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북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희석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멘토님 이걸 10%로 그냥 조금 가져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추가로 좀 하는 게 나아요? 저라면 더 사요. 저라면 여기서 더 사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자리는 외국인도 좀 들어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수급도 좋고 그다음에 내용도 좋아요. 실적도 좋고 뭐 그런 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는 55,000원까지 팔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 꺾이잖아요. 5일선 타고 가잖아요. 여기 보면 맞습니다. 60일선 타고 가고 5일선 타고 가고 횡보 주고 위로 다시 레벨업이 된 거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한 파동이 나오잖아요. 파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모멘텀을 보는 거예요. 모멘텀은 이런 기업들은 시가총액 1조 되는 것들은 기본 백그라운드 실적이에요. 실적을 깔아놓고 봐야 되거든요. 예, 실적이 나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도 이제 두 번째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파동을 쫙 남겨놓고 옆으로 횡보했죠. 횡보라는 건 뭐냐면 주식은 이렇게 세 가지로 들어와요. 상승, 하락, 횡보. 그죠? 근데 여기는 상승하고 횡보했잖아요. 그러면 하락이 될 수 있고 상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변곡점이라 그래요. 근데 이 오랜 시간 동안 거의 한 5개월 동안 횡보했어요. 근데 위쪽으로 틀었어요. 그건 뭐냐? 추세 전환이라 그래요.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횡보했던 게 이게 밑으로 가겠다 그럼 벌써 밑으로 빠졌을 거예요. 근데 이쪽은 틀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다음에 그 수급을 보는 거예요. 수급이 외국인 기관들이 매집이 들어온다. 사고 있다. 그러면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기관들이 끌어올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냐?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은 야 55,000원 되니까 이 55,000원에 매물이 있구나. 이거 참 조심해야겠구나. 여기까지 나 볼 거야.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더 살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갖고 있다면. 예, 그래서 55,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꼭 수익 내서 좀 복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김영구 멘토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HPSP 5% 35,000원. 최근에 사셨어요? 예, 최근에 샀습니다. 그러셨어요? 누가 추천해 줬어요? 아니, 제가 그냥 직접 사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네, 저는 8학년 4학년인데 네. 치매 안 걸리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예. 이제 건강하실 거예요. 우리 아버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주 막 정정하시는데 아주 막 저보다 더 건강하신데. 아니 이거 용돈 벌고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래 큰 돈 가지고는 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저는 조금 가지고 하는데 큰 돈은 아주 많이 떨어져서 제가 팍팍 질르죠.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멘토님 텔레비 제가 아주 계속 경청합니다.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거 월요일날 근데 월요일날 이 종목도 반도체 영향 때문에 월요일날 그 한미 반도체 영향 때문에 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아침에. 근데 그 한미 반도체가 뭐 어떤 영향인지 좀 잘 몰라서 그랬는데. 한미 반도체의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안 나왔어요.
그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실적을 네. 열어보니 그 기대감보다 실적이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에 하한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반도체 중소형도 관련주에 영향을 네. 줘요. 그래서 이 종목도 시간에 단일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장이 3시에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6시까지 이제 3시 반에 끝나면 6시까지 뭐가 일어나냐면 단일가 이쪽에 많이 안 좋게 나왔어요? 예, 한미가 많이 안 좋아져서 하한가로 나갔고 이 종목도 아침 그 밤에 6시까지 거래가 되는데 장외 네. 거래에서 이 종목은 5% 빠졌어요. 36,250원에 끝났어요. 그러면 정규장에서 38,000원에 38,200원에 끝났는데 이 6시까지 가는 장외 거래에서 단일가에서 5%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미 반도체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이 종목도 반도체 소부장 쪽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우리 선생님이 하신 가격이 35,000원이잖아요. 아직 네. 툭 밀릴 수 있어요. 35,000원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월요일 날 이 꼬리가 들어오는지 꼬리가 안 들어오는지를 봐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35,000원 위가 온다 그러면 일단은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면 그 35,000원 이게 36,000원에 끝났기 때문에 5%가 빠졌어요. 그러면 시가의 아침에는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장중에 얘가 꼬리가 들어오는지 꼬리가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물량을 좀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그럼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뭐. 왜냐하면 제가 이거 5%니까 왜냐면 반도체가 앞으로는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반도체 아닙니까? 네네. 앞으로 내년도 만약 길게 볼 적에. 네네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지고 뭐 크게 떨어지면 그냥 놔뒀다가 또 올라갈 때 팔아도 되거든요. 이 종목은 우리가 10,000원부터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40,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제일 높은 가격이잖아요. 예.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 저 같으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살 거예요. 이 종목은 변동성이 세요. 삼성전자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그러면 그쪽으로 조금 더 보는 게 높고 이런 그 중소형 단들은 변동성이 좀 세요. 그다음에 순환 사이클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그쪽이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죄송하지만 전화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5,000원 위에 꼬리 들어오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강연회 갑니다. 강남에서 하고요. 내일은 부천에서 합니다. 좀 많이 오셔서 많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맥점 보는 거 그다음에 11월, 12월 업황이 어떤 쪽으로 보는 게 좋고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장고 선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연회를 하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그 소통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1, 2부 역시 말씀드렸던 건 우리 업종 높은 곳에서 하면 더 높게 팔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높게 사면 더 높게 팔아야 되는 게 주식의 원리고 싸게 사면 비싸게 파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높은 게 샀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높게 잘 팔 수 있는 우리가 실력이 있다면 높은 곳이 더 좋아요. 빨리 움직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이 안 된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우리한테 더 우호적이라는 거죠. 또 합리적인 가격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게 좀 더 우리가 시장을 참여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아니, 어느 종목을 떠나서 정말 주식하기 힘드네요. 한미 반도체 HPS가 그렇게 카드 주식은 막 하한가 쳐버리고 네. 또 오늘은 또 유상년 나하고 막 내려가 버리는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위메이드예요. 위메이드 갖고 계세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싸게는 못 샀는데 58,500원에 20%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사이클이라 그러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업종을 제가 저번 주에도 나왔지만 말씀을 많이 들었었어요. 자, 제약바이오, 그다음 플랫폼, 그다음에 게임주 이런 종목들이 코로나 전에 많이 움직였다가 코로나가 리오프닝이 되면서 오프닝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 이런 종목들이 되게 조정을 많이 세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앞으로는
움직일 확률이 많이 있다. 그중에 게임주들 좀 잘 보자라고 제가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게임주가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 게임주의 시세가 당분간은 좀 연속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위메드 같은 경우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탄력이 되게 좋은 종목이에요. 탄력이라고 하면 이 변동성이 시가총액 1조 9천억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대응을 잘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대응을 할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제 기술적인 분석, 실적은 우리가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기조효과예요.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살짝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 기조효과가 있어요. 그 게임주도 또 겨울 때는 또 성수기예요. 방학 시즌에는 또 성수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변동성을 줄 때, 시장이 약할 때 이제 순환 사이클로 들어올 수 있는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게임주 잘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내년 2월 달까지 방학 시즌이 들어오면 게임주는 어쨌든 성수기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대회가 2월 달까지 볼 때 이 종목을 어느 정도에서 팔아야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가격을 보면 여기 뭉치는 가격이에요. 윗꼬리가 살짝 들어왔잖아요. 여기가 이게 주봉이거든요. 이 한 주간의 주봉을 얘기할 때 하나, 둘, 세 개 나왔어요. 봉이 이렇게 원봉, 투봉, 쓰리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개, 삼적 이르기나 다음 주는 흑이 나오거나 봉 하나 더 나오고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좀 더 버텨서 이 7만 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네, 좀 빠지면은 10%만 더 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돼요. 빠질 때는 어디에 네. 빠지냐? 5일선에서 사야 돼요. 이런 급등주들은 급등이잖아요. 여기 35,000원부터 5만 원, 8,000원까지 강하게 움직였는데 여기 보면 5일선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5일선 타고 가죠. 예, 5일선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이렇게 타고 간다고 그래요. 이건 급등주예요. 급등주는 5일선 깨지 않아요. 그 5일선 위에서 캔들이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근데 이거 안 깨잖아. 5일선이 요 자리인데 이 세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이게. 얼마입니까? 5일선 가격이. 5일선 가격이 얼마냐면 5만 1,000원? 5만 1,000원. 네, 여기까지가 내려올 수 있어요. 여기서 그때 조금 더 사면 되는 것 같아요. 따라가지 말고 이제 좀 이렇게 5만 1,000원까지 또 내려올 수 있어요. 이거 변동성 세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올라갈 때도 이렇게 뭐 25%, 막 19%까지 올라가니까 하루 만에도 빠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 변동성. 좀 올라가면 팔았다가 좀 기다렸다 또 살까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반등이 한 번 더 들어오면, 세게 위에 들어오면 줬다 폈다 하면 돼요. 이게 6만 원짜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는지 못 넘어간다, 계속 못 넘어간다고 밀려요. 그러니까 6만 원 선에서 딱 수익 챙기고 나왔다가 떨어지면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7만 원까지는 보고요. 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13만 6,500원에 10%. 아, 그러셨어요? 저점 잡으셨나 봐요. 좀 그죠? 힘들죠, 배터리. 멘토님이 당분간은 배터리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가격대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은 매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 이게 우리가 볼 때 성수기와 비수기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네. 배터리 업종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가격에 누르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네. 업황이 좋은데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싫은 거예요. 그죠? 네네. 맞잖아요. 그죠? 가격이 올라간다면 뭐 업황이 안 좋아도 가격이 올라가면 나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배터리 갖고 있는 분들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받아들여야 돼요. 업황 자체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지는 확률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잘만 사면 좋은 또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죠.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실수는 있어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위치라고 보면 돼요. 네. 위치로 그러면 아까도 매번 얘기했지만 내년 2월, 3월 달까지 1분기까지는 별로 안 좋아요. 네네. 배터리 자체가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부진해지거든요. 그럼 이건 비수기인 거잖아요. 잠깐 쉬어가는 그런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실적 베이스도 마찬가지고 4분기는 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급보다 우리 공매도가 금지돼서 쇼커버링이 들어와야 되는데 공매도가 줄지 않고 있어요. 더 밑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메이저들은 이 밑으로 보고 있는 거. 이건 뭐냐면 계절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 시청자님 얘기했다면 가격만 보고 매매를 해야 돼요.
네. 가격이 12만 원 내려오면 또 튀면 팔고 또 떨어지면 또 사고 또 튀면 팔고 이런 반등이 계속 이러면서 이 저점을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격 논리로 이게 단기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뭐 중장기로 끌고 가기는 아직까지는 안 좋고 그러니까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박스권 매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 12만 원이 오면 다시 매수. 네. 거기 10만 원 내려온다 그러면 사고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서 팔면 돼 15만 원. 15만 원, 12만 원 거기서 샀다 팔았다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럼 지금 가격은 어중간한 가격이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가격이 어중간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떨어져도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중간 가격이에요. 우리 사신 가격이. 그러니까 애매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이라는 거는 딱 그렇잖아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면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고 조금만 나태하면 어떻게 뚝 밀리는 거예요. 그죠? 딱 중간 등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보면 조금만 공부하면 상위권 올라가잖아요. 근데 조금만 공부 안 하면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런 자리, 애매한 자리예요, 중간이. 그죠? 올라가도 상관없고 밑으로 떨어져도 상관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중간값이 진짜 애매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도 중간은 안 사요. 왜 그러면 변공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운이 좋으면 시장이 좋으면 빡 올라가고 시장이 안 좋으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저점을 사던가 아예 고점을 사던가 이 둘 중이에요. 중간값이 제일 안 좋아. 왜 그러냐면 시간의 고통도 있고 가격의 고통이 두 개 다 겪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음부터 살 때는 절대 중간에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는 밑에 있어요. 그 밑에 안 그래도 갭이 하나 있어서. 맞아요. 갭이 있어요. 거기까지 떨어질 것 같던 생각을 하면서 그래 제가 많이 사진 안 했거든요. 네, 맞아요. 혹시 거기 떨어지면 다시 거기 좀 거기 잡으면 돼. 거기 잡으면 돼. 이 갭이라는 거는 이게 상승 갭과 하락 갭이 있거든요. 네네. 이 갭이 되게 안 좋아요. 갭이 이제 메꾸러 내려와요. 위쪽에 있으면 위쪽 갭을 메꾸고 떨어지고 밑에 있으면 밑에 갔다가 메꾸고 올라가요. 이게 갭을 공간이라 그러는데 거의 다 뭐 다는 아니지만 이 갭이 발생하고까지 주가가 여기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가 더블 바닥이라 그래요. 바닥 두 번을 잡는 거라 거기서 양봉이 들어왔다 그럼 거기서 사면 돼요.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때 딱 팔고 나오고 또 그 매매 박스권 매매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는 갭이 한 12만 4, 5천 원 정도. 맞아요. 예, 잘 보시네. 그때 사면 딱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게 우리가 매매하면 이 종목은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 돼요. 뭐 2차 전지 다 그래요. 2차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가격만 잘 잡으면 저점만 잘 잡으면 반등이 세게 들어와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반등의 공간을 노리는 게 공간 매매라 그래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사가지고 위로 올라오면 팔고 그걸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네네. 네, 선거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익스페타시스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35,000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밀렸네요. 그죠? 예. 매번 얘기하지만 저는 이게 추세 추동자라 그래요. 추세 추종 해보세요. 추세. 네. 추세 추동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추세 추종자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 추세가 어떠냐, 이 추세가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이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이걸 되게 많이 봐요. 네. 근데 이 추세는 안 좋은 자리예요. 이 실적이 좋든 실적이 좋지 않든 실적을 먼저 기대감들을 다 땡겨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여기 바닥을 찍고 2만 원에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월요일에 음봉 하나 나오면 밑으로 더 밀려요. 그게 하락 파동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월요일 날도 이게 그 한미 반도체 영향으로 인해서 이게 시외에서 익스페타시스가 좀 빠졌더라고요. 반도체들 다 그래요. 예, 파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도체 이 중소형단들 영향을 많이 줬어요. 얘도 한 3% 빠졌네요. 이 종목도. 예, 3%. 이제 거래가 좀 나왔잖아요. 89,000원. 근데 많은 건 아니에요. 이 자리 자체가 위치 자체가 다 좋지 않다는 위치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위치를 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는 3만 원짜리까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데 이게 기술적 반등인데 여기서 밀리잖아요. 그럼 하락 추세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사이클 자체가 이 올렸다더라도 밑으로 갔다가 추세를 만들어서 박스권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이 사신 자리는 이 변곡 라인이거든요.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실수했는데.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중요한 건데 이게 이 자리가 어디냐 21,000원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돼요. 21,000원 갔다 왔는데 또 한 번 밀릴 수 있어요. 그래요? 왜 이런 종목들은 그 외바닥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외상이라는 거 이게 이런 패턴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거 봐봐요.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떨어졌다가 밀리죠. 이 그림을 잘 보세요. 한번 얘를 딱 이렇게 얘를 잘 보고 있어봐요. 좀 기억하셨어요? 예.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이 종목 비스무리하게 떨어지죠? 예. 비스무리하지 않으세요? 여기? 예. 이렇게 고점 찍었다 60일선 깨졌다가 이렇게 올랐다 들어왔다가 어때 밀리죠? 여기 들어왔다 밀리잖아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이수 페타시트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 60일선에서 이 부딪혀갖고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를 넘지 못하면 이 밑으로 더 밀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중요한 변곡점인데 또 악재도 나왔잖아요. 예, 반도체에 대한 악재, 한미반도체가 하한가가 어떻게 보면 HBM 쪽에서 한미반도체가 대장이었거든요. 중소형단 중에. 근데 그게 실적이 안 좋아서 하한가가 나왔다 그러면 영향을 줘요. 무조건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린다 생각하고 다음에 반등 들어올 때 잘 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 종목은. 파동을 이제 맞는 거거든요. 네? 3만 원 선까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반도체라는 것들은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가는데 근데 조정이라는 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밀렸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고통을 내가 이길 거냐, 이기지 않을 거냐, 요 차이뿐일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더라도 2만 원 정도 오면 추가 매수해가지고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때 3만 원쯤에서 한 10% 던지고 한 10% 정도 가져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0% 던지고 10% 밑으로 내려오면 또 사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해서요. 돈을 태우지 말고요. 종목을 줄여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 손해 난 거를 채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추가로 뭐 돈을 더 가져가서 이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10% 정도 반등이 들어올 때 덜어놓고 손해를 밑에서 또 떨어지면 사놔갖고 그 손해를 복구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호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오스코텍이요. 오스코텍 사셨어요? 예, 27,400원에 10%. 그죠. 뭐 내가 사는 종목만 빠지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그죠? 예. 아니 그 임상이 네. 그게 이제 지금 뭐 공시에 나왔는데 잘 괜찮게 나왔는데 조금 이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해서 이렇게 빠져버리는데. 네. 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 해갖고. 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들은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게 제약바이오 중에 이 실적단들이 있어요. 이제 제약바이오는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기대감, 이게 돈을 잘 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그 기대감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주가가 기대감대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그런 데이터들이 보면 임상에 대한 데이터들이 우리가 기대감을 많이 줘서 사람들한테 실망을 많이 줬어요. 이게 이제 2015년, 2018년, 2020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는 앞으로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 아니면 못 움직여요, 이제. 근데 이 회사는 그래요?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없는데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되게 크게 들어오는 거죠. 조금만 삐끗하면 그 기대감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개인들의 심리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제약바이오를 할 때는 이건 오스코텍 말고도 다른 바이오들은 실적 좋은 것들은 다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간 주식은 기대감이 살짝 틀어지면 급락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제약바이오를 할 때는 실적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마이너스 찍히는 게 아니라 검은색으로 플러스 찍히는 종목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약바이오를 내가 관심 있게 보는 분이라면 정확히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실적이 보이는 기업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못 가요. 이런 기대감으로 막 급등했던 종목은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갭 매크로 올라가요.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까지는 이제 기술적 반등, 갭 떨어졌다 그래요. 이거 갭이거든요. 이거 매크로, 이렇게 매크로 올라와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은 갭을 메꾸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보면 오스코텍도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 급락이 나왔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보면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호텔신라, 얘도 실적이 안 좋아서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급락이 나왔던 거를 메꿨죠. 여기 급락이 뽕 나오고 메꾸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급락 나왔던 거 LG생활건강 이런 것도 다 한번 보면 갭을 메꾼다. 갭을 매꾸로 올라와요. LG생활건강도 이 바닥에서 이 중간가까지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키움증권 얘도 급락이 나왔었죠. 지금도 여기 때 이 갭을 메꿨어요. 메꿨잖아. 지금 여기 푹 떨어졌다고 때 메꾸죠.
이 종목도 예. 매꾸로 올라와요. 그때 잘 정리하면 돼요. 여기 이제 기술적 반등 오스코텍도 요 갭 떨어진 자리를 한번 매꾸로 시간이 좀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파시면 돼요. 근데요, 이게요. 저기 그 인당 3상 발표를 했는데 실패가 아니고 이제 그 성공인데 네. 그게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그 시장에서 이제 그 몸의 항체에서 그 했을 때 뭐 그 기간이 조금 한 2개월인가 3개월 정도 그거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요? 남들은 안 좋다고 다 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데 우리 선생님만 이게 지금 좋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러면 가격 반응을 안 좋다는 쪽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만 이 종목이 좋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가격이 왜곡인 거잖아요. 가격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임상 실험이 시장에 생각했던 것만큼 받아들인 영향이 좋다 그러면 너도 살라고 하겠죠. 근데 너도 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마지막 전화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가 많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네, DI요. 매수가 비중은요? 6,500원에 20%요. DI. 반도체 회사. 예. 예, 반도체 관련. 예, 반도체 관련주. 더 중요한 건 싸이 아버지 회사. 예, 싸이 아버지. 그런데 옛날에 그 강남 스타일 할 때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죠. 테마를 엮여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4,000원 사갖고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갖고 또 샀어요. 6,500원. 안 좋아요. 꺾어요, 이제 꺾여주는 자리잖아요. 예, 꺾여주는 자리 우리가 매번 얘기했잖아요. 이 검은 선 보면 주가가 올라갈 때 검은 선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 주가가 떨어질 때도 검은 선이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실적 이런 거는 먼저 반영이 됐어요. 업황이 좋은 것도. 근데 어때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서 야, 나 좀 쉴 거야 라고 하는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사셨거든요. 이제 보면 대롱대롱 낭떠러지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근데 외국 사람들 많이 사던데요. 외국 사람들 내일 팔 수도 있으니까요. 예. 이게 추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추세는 못 움직여요. 나는 꺾어질 거야, 난 내려갈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여기 살 필요가 있나요? 거래도 이렇게 많이 줄어갔고요. 이쪽은 또 이 반도체 쪽은 단일가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뭐 이건 영향이 없네요, 이 종목은. 그런데 이제 거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밀릴 거예요. 어느 정도 밀릴 것 같아요? 이제 저점을 딱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지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6,100원이 깨진다 그러면 손절하는 게 나아요. 여기가 강력한 지지 라인인데 요 라인 있죠? 요거가 깨진다 그러면 손절. 손절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밀리면 한참 더 밀렸다 가요. 거의 다 꺾인 자리. 근데 반등 들어온다 그러면 7,500원. 그래서 6,000원이 너프하게 6,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종목 교체 6,000원이 안 깨지고 꼬리 주고 올라온다. 그러면 7,500원까지 홀딩. 이렇게 보면 돼요. 주봉에서 잡는 자리예요. 지지 라인이고 월봉상에서 마찬가지예요. 윗꼬리가 길게 나왔던 거 밀린다고 하면 6,000원 밀릴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딱 중간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만약 내려온다 그러면 월봉으로 보면 5,800원? 맞아요. 5,800원, 5,900원? 요 라인. 근데 여기는 중간값이라 돌릴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이 종목은 보면 고점을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내려지고 여기 내려주고 계속 고점을 내리잖아요. 추세가 꺾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났습니다. 바로 강연회전을 할 거니까요. 주변에 계신 분이 많이 오셔서 많은 걸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공투자 기원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